다음 신사리 작용을 보겠습니다. 갑술일주에게 을사년에는 사화 역마살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화 역마살의 기운은 일간 간목에게 식신이 됩니다. 식신이 역마살의 기운으로 작용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향해 역동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갑술일주는 을사년을 맞이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기 위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활동을 해나갈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인정도 받지만 충돌도 생길 수 있고 주변의 견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누군가와 필요 없는 논쟁에 깊이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자신의 의사 표현은 명확하게 하되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이왕이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공동의 이득과 목표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움직이면 더 좋을 것입니다. 다음 갑술일주는 일지술토가 화개살의 기운이 됩니다. 화개살의 기운은 잠재적 역량이 크고 고집과 뚝심이 강하며 명예를 중시하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 술토 화개살이 일간 간목에게는 편제가 되는 만큼 갑술일주는 계속 자신의 새로운 재능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 현실적 결실로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술토 화개살의 기운이 사화 역마살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더 잘 펼칠 수 있고 새로운 현실적 기회들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갑술일주 일지 술토를 기준으로 을사년의 지지인 사화는 망신살이 되고 일지 술토는 화개살이 됩니다. 갑술일주에게 을사년에 망신살이 작용한다는 것은 긍정과 부정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망신살의 어감 자체는 부정적 느낌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망신이라는 것은 공개적 주목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존재감 없는 사람은 어떤 틀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해도 무관심으로 끝나거나 작은 문제로 끝납니다. 하지만 존재감이 강한 사람의 경우는 공개적 망신이 되고 그 파급력이 큽니다. 그런데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망신을 당한다는 것은 또 그만큼의 위치에 올라 있거나 오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의미하며, 주변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당당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기존의 틀을 깨고 자신의 역량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내자면 어쩔 수 없는 손가락질은 따르기 마련이고, 그것을 지나가는 것 또한 필요하기에 망신살의 작용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긍정성을 향한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갑술일주는 을사년을 맞이하여 망신의 기운이 자신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어할 필요가 있지만, 망신 그 자체가 두려워서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을 건 없습니다. 물론 망신살이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건록과 비교되는 면이 있는 만큼 건록의 느낌을 염두하여 무모한 돌파보다는 노련하고 유연하며 완숙미 있게 대처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다음 갑술일주 일지 술토는 을사년의 지지인 사화를 맞이하여 천라지망살이 형성되는데, 이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정체되면서 일을 해나감에 있어 막힘이 생길 수 있다는 부정적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운 흐름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정체될 뿐 그 힘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갑술일주 스스로가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순리대로 상황을 차분하게 풀어간다면 강하게 형성된 그 힘을 받아서 더 탄탄한 성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갑술일주 일지 술토는 을사년의 지지인 사화와 더불어 귀문관살의 기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귀문관살의 기운은 완전히 합의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충이 되는 것도 아닌 애매한 긴장관계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예민함이 커지는 만큼 직관력도 높아질 수 있지만 긴장감이 커지는 만큼 초조함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빠른 반응 속도와 더불어 큰 생산성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기운이 쏠리면서
말과 행동으로 사고를 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갑술일주는 을사년에 천나지망살과 규문관살이 함께 작용하게 되는데 하나는 느린 기운이고 하나는 빠른 기운이 되면서 어긋남이 생길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갑술일주는 을사년을 맞이하여 차라리 느린 쪽에 중심을 두고 초조한 긴장감을 차분하게 다독이면서 나아감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깊게 심호흡을 하는 것도 좋고 명상과 기도도 좋으며 자신의 긴장된 기운을 일이나 관계가 아닌 혼자 하는 운동이나 게임 등으로 일부 풀어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감정적 충동성이나 일부의 변수를 유발할 수 있는 과음이나 경쟁이 심한 운동 또는 게임 등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갑술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일간 간목을 기준으로 양의 흐름이 됩니다. 양은 신체 발현은 다 됐지만 아직 세상 밖으로 탄생하지 않고 엄마 뱃속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경험이 없는 만큼 이상향을 꿈꿀 수 있고 자기 세상에만 갇혀 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아직 자신의 기운을 사용하지 않고 엄마의 뱃속에서 보호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펼쳐낼 잠재적 에너지가 큰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는 강한 외부의 이끌림이나 아니면 강한 자극이 생긴다면 지속적으로 자신의 잠재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을사년에는 이러한 양의 기운에 대해 사화 병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병의 기운은 병상에 누운 환자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고 몸이 무조건 아프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병상에 누운 환자처럼 지나온 날들을 관조하고 자신이 아프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공감 능력이 커지며 아픈 현실에 대한 심리적 수긍과 저항이 반복되면서 변덕스러운 심리 상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화병의 기운은 일간 간목에게는 식신이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식신의 흐름을 타고 질주하고 싶은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병의 흐름 때문에 막힘이 생기거나 기운이 빠지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교묘하게 본인 내면의 욕구 불만을 발생시키면서 심리적 짜증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일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스스로의 마음 상태에 의해서 꼬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술일주는 을사년에 일이 마음처럼 잘 안 풀리거나 기운이 빠지고 아프거나 할 때 왜 이럴까라는 구체적 질문과 원인을 찾으려 하기보다 적당히 내려놓고 여유 있게 가라는 신호로 이해하여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에 대해 적절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길이 열릴 것이고 마음을 가득 채우면 오히려 뚫고 나갈 길이 더 막혀버리는 역설적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염두하여 한 해를 보낸다면 갑술일주에게 을사년은 자신을 더 주변으로 알리고 새로운 기회와 결실이 늘어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